하나, 둘, 셋. 요게 아이스 아메리카노, 에티오피아 아이스, 가양, 캐모마일티, 피스타치오 치즈케이크. 잘 먹겠습니다. 오늘은 서울에 있는 호네이 커피 약국에 있고, 을지로에도 있고, 삼성동 현대백화점 화목도 있다가 최근에 정리하시고 하여튼 서울 안에서 성황리의 장사를 지속하고 계시는 사장님. 안녕하세요. 형이랑은 대학교 2년으로 만나서 제가 지금 다른 지역에서 카페 운영하고 있고 저도 동기부여 관리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서울에서 약수랑 일지로 매장 운영하고 있는 최수입니다. 몇 년 됐죠? 3년 넘었죠. 딱 2년 만에 한 거예요. 와, 서울 안에서 진짜 대단한 거고. 이제 1호점 건사하기도 힘든 게 지금 카페업인데. 뭐 좀 약간 덧붙이자면은, 그때 22년도 당시에 저가 이제 얘기를 했던 거는, 지금 폰에 있는 커피랑 핸드드립이랑 이제 베이커리까지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조금 무리 아니냐.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커피 전문점인데 베이커리까지 하는 데는 사실 거의 없었으니까. 약간 스위치 정도가 이제 활성화된 시장 자체가 아니었다. 리스크가 너무 크고 그런 편이었는데 과감하게 하더니 매출을 내고 이제 2년 만에 2호 정도 차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좀 전국적으로 보니까 좀 이렇게 하는 데들이 점점 생기더라.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베이커를 가져가려는 시도들을 하더라. 저희 어쨌든 로스팅도 지금 하고 있고 좀 일찌감치 로스팅을 시작하셨고 그때 당시에 되게 공격적이라고 느꼈거든요. 카페를 오픈하고서 바로 이제 로스팅도 이렇게 시도를 하고 계기는 어떻게 되냐. 왜냐면 개인 카페를 하면서도 이제 로스팅 안 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베이커를 처음에 먼저 시작한 거랑 이어지는 건데 뭔가 카페가 성장을 하고 자리를 잡으려면 브랜딩이 돼야 되고 그런 브랜딩이 되려면 우리가 직접 만들고 있고 손님들한테 전달이 되어야 되는데 저는 커피 쪽에서는 그게 내가 전달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우선 처음에 핸드드립을 하다가 커피에 좀 더 관심을 갖게 되면 생도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게 되고 생도를 공부하게 되면 이 원가에 대해서 좀 더 알게 되는데 이 정도 원가면은 차라리 내가 로스팅을 해서 조금 투자해 볼까 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엄청 과감한 결정이거든요. 진짜 이제 그게 또 좀 초기 단계에서는 이제 투자를 하기가 조금 망설여지고 두려울 때 과감한 투자를 하더라고요. 궁금한 거는 이제 지금은 어떤지 로스팅을 하길 잘했다. 조금 더 신중할 뻔했다. 지금 한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저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와 지금이랑 크게 차이 나는 것 중에 하나가 생도 가격이 그때 바로 재미가 없다. 맞아. 재미가 없다. 시작했을 때보다 거의 가격이 2배 정도까지 올라왔을 때 진짜 그때만 해도 벌레 하고 이제 자체 소진이 꽤 되면 한 명 인건비 정도는 세이브를 할 정도로 할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를 단순 계산으로 그냥 4-5달만 돼도 본전을 뽑는 거니까 맞아요. 이후로는 계속 어쨌든 최소 뭐 200, 300 정도를 세이브 하는 거니까 단순 계산으로 봐도 그죠. 그럼 그 엄청난 건 사실 네게티브인데 그리고 이제 스트롱홀드는 또 이제 로팅 하는 게 복잡하지 않고 좀 다소 좀 간편하게 로팅 할 수 있으니까 그랬는데 이제 중도까지 뛰면서 이제는 뭐 사실상 거의 비슷하다 내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납품은 좀 하시는 지인들 위주로 하고 있는데 사실 제 성격상 지인들한테 막 큰 구매가를 받을 수는 없어서 저렴하게 주고 있고 저도 그냥 많이 재미없죠. 그쵸? 네, 뭐 이제 아까 사실 웃을 일이 아닌데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 임모가 얘기하는데 재미가 없다. 재미가 없다라는 건 사실 솔직히 말해서 순화된 질문이고 거의 뭐 망하기 직전이다. 로팅을 주로 하시는 분들 있죠. 매장이 제대로 없고 로팅을 주로 하시는 분들은 거의 뭐 위기이고 위태롭다 이 정도로 얘기를 하시고 거의 원가가 뭐 70%가 넘어가는데 이거는 안 하는 이만 못하는 사업. 원래는 모든 그런 업들이 이제 개배로 한다고 하는데 그런 거 원가나 원자재에서 그 다음 가공품 만드는 거나 아니면 다시 도매로 가는 것도 개배라고 하는데 70%라고 말이 안 돼. 뭐 제가 저렴하게 받는 것도 있겠지만 요새 시장이 안 그런 것 같아요. 만약에 비싸게 받을 수는 있어도 지인을 떠나서 근데 내가 그 정도의 브랜드 경쟁력이 있다 라는 생각도 드는 것도 크고 요새는 사실 승부는 우리나라에 그 몇몇 굵직한 수입자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조금만 더 커피에 관심이 있으면 승부가 막 다라고 하는 사람도 많아요.
로스팅보다 바리스타 역량보다 생두 원재료에 대해서 오는 그게 제일 크고 631 뭐 이 정도. 그럴 수 있죠. 631이라는 게 이제 누6, 로스팅 3, 바리스타 1이란 그럴 수 있지. 그래서 사실 뭐 저희가 쓰는 것도 또 남들 받는 데다 쓰는 거지만 그 경쟁력이라는 건 브랜드 인지도 뭐 디자인적으로 본다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인식 안에서 쓰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요. 그런 게 저는 많이 중요하다. 부족하죠. 다른 이제 부족하다. 큰 무대들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굳이 도매가를 올리거나 납품에 더 힘을 안 쓰는 이유도 그런 것 같아요. 방향성을 좀 다시 잡았어요. 이제는 매장을 늘리면서 직접 소비를 좀 더 먹어서 하기가 힘들어요. 국집 가는데 그 히말라야 솔트를 거짓말 치고 큰 스푼으로 한 스푼 정도를 그러니까 이제 소금을 주잖아. 원래 보통은 한 1티스푼 정도 주잖아. 근데 숟가락을 푹 그만큼 있는 거야. 그걸 어떻게 먹어 다 사실 아는데 이거는 형이 소금 인심 뭐 하시네요 이랬더니 형이 원래는 지들 거 아니라고 막 퍼져요. 내가 그걸 봤어. 우리나라의 어떤 외식업 말고 모든 자영업소가 뭐 아니 뭐 100개면은 그러니까 5인 이상으로 등록되는 그 퍼센트가 10%가 안 되는 거예요. 10% 안 하고 잘하는 하는 데가 대다수인 거지. 제조업 이런 거 다 합쳐서 전부 다 합쳐서 전부 다 합쳐서. 근데 예를 들어 아까 말했던 구조는 저는 또 다르게 생각을 하는 게 대기업이 괜히 하청을 주는 게 아니고 구조가 다 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그치고 책임을 져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분명 본사에서 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일인데도 하청을 주면 비용이 줄어들고 책임이 회피가 되니까 이렇게 사업장을 나눠가지고 하고 있는 게 사업자 나눠서 거기 소속으로 만든다. 예를 들면 베이커도 따로 만들었을 때 그걸 아예 사업자를 따로 낸다든지 사업자 떼고 이제 4명만 저기 유지하고 근데 이렇게까지는 쉽지 않고 그냥 내가 그 생각을 하는 게 결국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살아남으려면 절세해야 되고 인건비 아껴야 되고 어쩔 수 없다고 그렇지. 그러니까 진짜 관리자들도 있고 막 이러니까 형네 회사도 일단 그런 구조라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랬는데 완전히 모르고 아니 결국에는 저 지금은 바뀌었어. 지금은 그래도 연차도 주고 뭐 한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나는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왔으니까 할 수 있는 그것도 맞지. 퍼포먼스를 그건 생각 맞지. 그리고 전체 회사에서 연차나 이런 걸 안 주니까 맞아요. 사실 외식업에서는 그걸 주는 데가 없었어. 그때 당시에. 지금이나 좀 쓰면서 생기기 시작했지. 그러니까 얘가 외식업 일을 하면서 그런 걸 바란다가 그냥 정신 나가네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랬다니. 지금은 좀 그냥 바뀌는 중이고. 근데 무슨 연차까지는 좀 잘 안 되는 것 같고. 근데 이제 그냥 급여 자체가 좀 오른 건 사실이고. 근데 저는 원래 그런 마인드인데 그냥 사업 모델을 계속 찾아보다 보니까 그게 정답인 줄 알았지. 근데 나와서 보니까 그냥 그러지 않고 커지는 경우들이 되게 많더라고. 그러니까 오히려 복지든 아니면 그런 사업 권한 아니면 지분 하나 뭐 지점을 떼준다든지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한 사례들도 있더라고. 아낀다고 진짜 아껴지는 게 아닐 수도 있구나를 깨달은 거지. 아니면 내가 사람이 좋아서가 아니고 오히려 조금 더 뭔가 합리적으로 베풀었을 때 다시 나한테 되게 쉽게 돌아올 수도 있구나라는 거를 조금 본 거지. 저는 이제 형이랑 이런 얘기할 때 약간 의견이 항상 다른 것 중에 하나가 그 정도 궤도에 올라가면 충분히 그런 걸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결국에는 그 형이 말했던 투표를 받는 사람들은 결국엔 위에 있는 사람 몇 명인 거잖아요. 결국엔 그 사람들을 소속된 밑에 일반 우리 직원들은 똑같이 일하는 거야. 그래서 똑같은 거야. 결국엔 이제 컸을 때 결국엔 그것도 혜택을 받는 것도 몇몇밖에 없다. 근데 지금 근데 그래도 내가 가는 정주야. 그 밑에서 어쨌든 내부적으로 자기가 외식업 하고 싶어. 그러면 거기서 또 일을 또 배울 수 있고 급여를 받으면서 어쨌든 뭐 노동 착취는 안 하고 사실 내부적으로 또 이렇게 성장하고 또 좋은 그런 게 있다는 거죠. 근데 막 그게 예를 들어서 그게 잘 해주고 그게 잘 해주지 않냐에 모두가 사실 우리가 급여를 주고 어쨌든 안에서 하고 있으면 괜찮지 않나요? 사업은 숫자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결국에는 매출이 나오면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퍼센테이지를 보통 얘기하잖아요. 얼마 남는다라는 그런 사업을 얘기할 때. 그래서 인건비 퍼센테이지가 30% 안팎 안에만 들어오면 매출이 늘어남에 따라서 그 정도 더 줄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거니까. 커피 얘기를 안 했어. 사실 저는 커피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카페인에 약해가지고 제가 카페인을 멀리하고 막 하다 보니까 카페 가서도 저는 그냥 아이스로 한 잔 이상 먹으면 약간 잠깐 지금도 좀
맞네. 하루에 최대 4잔까지. 근데 요새는 또 그냥 늘었나? 조금 늘었어요. 얘가 지금 유튜브에서 계속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는 거 보면 규모가 있는 데들은 어떻게 다 그렇게 친절해? 예를 들어 트리치나 모모스나 베르크나 핏대나 그렇게 규모가 있음에도 너무너무 친절해. 너무너무. 그게 당연히 그걸 중요하게 교육을 시키겠지만 그게 유치하게 시키게 난 느껴. 너무 신기한 비도 느끼는 거 나도 느끼는 거지. 그래서 저는 그 브랜드들이 너무 잘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 세상적인 얘기하면 친절한 기계들 같아. 사실 이거를 하다 보면 힘든 마련일 텐데 어떻게 저게 친절함과 미소를 유지하지? 그게 너무 신기한 거야. 근데 내가 봤을 때는 그게 그냥 DNA로 계속 내려오는 게 아닐까. 사장부터 관리자부터. 아티스타인 결의 사람을 뽑는다 이 말이요? 그렇지. 약간 스스로 정리된 데 답이 정말대로 내려오는 거. 들어보면 처음에 같이 일할 때는 친절하다가 누가 새로 들어오면 이 결이 안 맞으면 바로 나가. 이 결이 맞는 사람들만 계속 들어오는 결이 맞지 않은 사람들은 얼마 못 있다가 짠 아니면은 그러니까 자기 못 버티는 거야. 그 분위기를. 왜냐면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조건이 음식 문제가 그렇게 커져야 된다는 거야. 한 명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최소 2명 이상. 최소한 3-4명 이상 계속 좋은 사람들과 좋은 분위기가 만약에 4명이서 좋아하는데 3명이 친절한데 나 혼자 친절하지 않아. 그러면 내가 불편하지. 그러니까 그게 관리자나 사장이면 안 돼. 내가 볼 때. 그러니까 직원끼리요. 왜냐면 관리자나 사장이 친절하면 두 사람들 관리자하고 사장니까 친절하겠지. 약간 이런 게 있어서 이렇게 막 따라 올려는 게 없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근데 직원만 3명인데 2명이 친절해. 그러면은 한 명이 그걸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게 만약에 안 되면은 이탈하는 거지. 그것도 그렇고 이제 성격 성향이 좀 가장 큰 것 같아요. 이제 힘들다가 흔히 보면 바로 인사할 수 있는 게 그냥 성격이잖아. 성격이지. 나도 그 말 했잖아. 원래 성향도 너무 중요하다. 그런 이제 분위기가 계속 형성되고 이어져 나가는 게 맞아. 중요하죠. 덜 친절한 직원이 오면은 난 어떻게 안 뽑을 수도 있겠다. 됐다. 왜냐면 면접 볼 때 약간 느껴지잖아. 근데 이제 저는 어쨌든 같이 공부하면서 그렇게 녹아드는 게 높은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뭐 친절할 줄 모르는 사람도 많다 생각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손님들한테 좀 더 다가가고 친절할 줄 모르는데 아 여기선 이렇게 응대하니까 나도 이렇게 한번 해보자 하는 게 또 동기부여가 되고 이게 또 더 스몰 톡으로 이어질 수 있고 근데 그게 내가 느끼기에 그게 어린 분들 일수로 점점 더 그게 안 되거든. 그게 약간 어쩌면 보면 개인주의 성향도 강해지는 걸 수도 있고 이렇게까지 친절할 필요가 아니야.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있는 거 같아. 예전에는 뭔가 우리가 무릇 친절해야 된다. 우리가 서비스업을 하면 약간 그런 게 그냥 약간 디폴트였는데 근데 그거에 대한 생각을 크게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이 약간 모두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좀 경향성이 있는 것 같다. 좀 뭔가 친절할 줄 모르는 거지. 그냥 성격 좋은 친구들이 있지. 그런 거는 시대를 불문하고 있는데 그냥 업을 하면은 내가 사이든 이든 내향형이든 외향형이든 친절해야 돼요. 거기까지 에너지를 더 쓰는 거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지. 친절하게 하는 리자나 상사나 사장을 보면서 따라와줘야 되거든. 근데 그런 생각 자체도 별로 못하는 것 같고 하기 싫다도 아니고 그냥 된다도 아니고 그렇지. 그냥 저 사람 저렇게 하는 거고 나한테 나대로 하는 거고 왜 문제 없잖아. 문제 없으니까 이 정도만 해도 문제는 없으니까 그 정도만 하는 게 그러니까 말하기도 좀 애매하고 근데 불친절하게 뭘 할 텐데 그것도 아니고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우리 직원들 말고 직원들 너무 좋아요. 저는 전혀 동의하지 못하는데요. 그건 이제 나이, 세대 이런 것보다 성향에 좀 더 차이가 크지 않나. 근데 이제 공감이 되는 게 어쨌든 시대적으로 기성세대들이 MZ세대 하면서 약간 좀 그런 말들을 많이 만들어냈잖아요. 근데 저도 젠지세대나 밑에 애들을 보면 그런 생각이 좀 드는 부분도 있고 개인적인 성향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했듯이 이제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면 충분히 이용화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안 되면은 사실 우리가 가고 버스 안에서 내려줘야지. 다시 커피 주제로 가가지고 사장님 생각하는 카페의 미래 커피 업계의 미래 잘 되는 데도 꾸준히 잘 됐고 이제는 더 이상 분리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일상이 커피나 디저트, 빵이 이제는 너무 잘 있으면 잘 되는 데 잘 될 거지만 전반적으로 내수시경이 침체가 되어 있어서 주의하는 또 내년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 이제 잘 되는 데가 더 잘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려운 딥해지지만 돈이 안 빨리 이제 결국에 접근성 아무리 잘하고 있어도 접근성이 좋아야 되는데 그 접근성이 좋으려면 초반에 매장을 차릴 때는 비용이 더 많이 들고 그 비용이 있으려면 결국에는 자본이 좀 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지금 잘하고 있는 상황도 좀 입장되고 있는 매장들이 사실 조금 더 쉬우니까 그렇지.
외식업 같은 경우에는 원래도 그랬지만 한때는 뭔가 골목에 있어도 찾아오고 그런 분위기 아니면 그런 말들이 많았지만 다시 또 돌아오는 거예요. 왜냐면 보기 좋은 곳들도 실력 좋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굳이 그까지 찾아갈 필요가 없어져 버리는 거. 선택지에서 계속 멀어지는 거지. 맞아요. 그만큼 소비자의 수준이 올라가고 소비자의 수준도 올라갔지만 이 공급자의 수준도 너무 올라갔다. 다 사양 상품. 맞아, 너무너무 사용성가 됐죠. 요새가 또 많이 창업을 하는 시기라고 생각이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저도 3년 전에 창업을 했고 한 5, 6년 전에 코로나 직전서부터 일을 하면서 개인 카페가 뜨고 거기서 한 몇 년, 3, 4년, 4, 5년 일하고 지금 창업하는 시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도 20대 초반부터 일을 하다가 이제 30대가 되니까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주변에 진짜. 근데 조금 아쉬운 건 가지고 있는 자본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조금 더 한 골목 들어가서 주렁텅이 계속 빠지겠다. 내가 아무리 잘하고 있어도 그런 선택지에서 밀리니까. 저는 느꼈던 게 지금 2호점 을지로는 사실 개인 유동인과 돌아다니는 골목은 아니거든요. 바로 한 시간 걸어서 3분 앞에 스타벅스, 헛성, 대형 땡기들 다 있지만 결국엔 저기도 다 이익이 돼서 저는 선택지에서 밀려 우리 매장이 맛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잘하고 있어요. 조금씩 밀릴 수밖에 없어요. 선택지에. 맞죠. 근데 나도 그래. 나도 소비자의 입장에서 친구들의 가족들 모시고 그냥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대어 데이트나 이러지 않는 이상 정리하면은 이게 맞는 거. 예전에 외식업이든 카페든 예를 들어 보기 좋은 데는 자본이 많고 맛보다는 좀 그런 자본의 규모의 위치에 좀 포커싱을 한 퍼포먼스, 비주얼에 좀 포커싱을 하는 곳들이 그런 메인 상권들을 차지했다면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조금 작은 규모의 좀 정말 실력 있는 창업자들은 한 골목뒤 다른 옆 동네로 이제 옮겨갔고 거기를 사람들이 찾아가고 그런 데를 찾아가야 뭔가 아는 뭔가 맛을 분위기를 아는 그런 걸로 생각돼서 갔는데 지금은 그 사람들이 다시 이 실력 있는 사람들이 다시 여기로 나와야 잘 된다는 거를 깨달아서 그 실력 있는 사람들이 심지어 목 좋은 데에 규모까지 크게 해서 만들어 버린다는 거지. 그러면 선택지가 여기 있는 사람들이 퍼포먼스를 내지 않는 이상은 할 수 없다는 거지. 근데 퍼포먼스라는 거는 사실 진짜 어려운 거거든. 진짜 무슨 전국에서 제일 맛있다. 또는 뭐 한 구에서 한 시에서 제일 맛있다. 그게 사실 딴 사람들도 다 실력자들이고 그 업계에서 엄청 열심히 한 사람들인데 그걸 난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단 말이야. 미각을 가지고 막 이런 거는 너무 어렵다고 봐. 그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 말도 내 말 요약하면은 지금의 우리의 직업이나 카페나 창업의 트렌드는 골목으로 갈수록 좀 힘들어진다. 예외는 물론 있겠지만 예전이랑 다르다. 맛있다고 찾아오는 거는 조금 2, 3년 전 얘기고 앞으로는 점점 골목 창업을 안 하는 게 훨씬 더 나을 것이다. 분명 맛있어서 찾아가는 것도 있겠지만 그게 매장을 운영하고 영업을 지속하는데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와야 돼요. 맞지? 그게 있는 거지. 하루에 100팀, 200팀이 이 골목을 매일 찾아오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개인 업장으로서는 좀 많이 힘들어질 세대. 붙여서 옛날에는 SNS를 통해서 많이 찾아왔다고 했잖아요. 요새는 SNS 다 하니까 다 잘하고 다 인테리어 있고 맞아. 큰 데 있는데도 예쁘고 목 좋은 데 있는데도 예쁘고 맛있고 그래. 그래서 오히려 새로 시작하는 사람들한테는 옛날에도 있지만 점점 더 어려워지지 않았나.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건물 가격이 올라가고 임대료가 올라가면서 더 어려워지지 않나 싶어요. 카페 하지 말라는 게 어쨌든 내가 막 자본이 엄청 많아서 우리가 방금 말한 정도의 규모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골목에서 시작을 해야 돼. 동영구에서 시작했을 때 지금 다들 얘기하는 게 좀 중국의 규모 평수였을 때 한 달에 2, 300만 원 남기면 잘 되는 거라고 보단 말이지. 근데 2, 300만 원 남길 거면 그 짓을 왜 하냐고. 내 돈 들여 내 노동시간 써 더 일 많이 해. 직원을 일하는 게 훨씬 낫지. 그래서 나는 하지 말라고 한단 말이야. 지금 2, 300만 원 남기는데 소규모 카페에서는 거의 상위 10%래. 데이터상으로 그렇게 해. 많게 봐도 20%라는 거야. 하루에 그 작은 공간에 예몇 시간씩 있는 게 지옥이야. 창살 없는 감옥. 근데 힘들어요. 저도 해봤었기 때문에. 근데 아, 사장님은 역세권이잖아요. 아,
너무 여기 있는 분이 너무 이거 왜 하시는데? 뭐냐면은 저도 이제 공자번호로 창업하지 않아. 여기 처음에 세팅할 때도 첫 창업인데 여기가 지금 30평을 해? 미쳤다. 월세도 감당할 수 있어. 이러면서 주변에서 말렸어. 지금 나갈 거야라고 했던 뒤에서 얘기한 것도 들은 적이 있고. 오, 이게 약간 성공한 사람 그러잖아. 약간 망할 거야. 주변에서 망할 거야. 그리고 제가 처음 시작했던 26살. 그러니까 그때는 진짜 나이인데 패기로 쓰는 건데 그렇게 보면 그 선택들이 좋은 결과의 필요 조건이었던 오, 시작점이었죠? 나 망할 거야, 진짜. 근데 이제 형은 안 했지. 형은 안 했는데 나 안 했어. 누가 봐도 사실 쉽지 않지. 월세도 사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됐었어. 이 30평을 채우는데 사실 한 명에서는 또 쉽지 않고 직원 채용 안 했을 때는 혼자서 14시간씩 일하면서 거의 6개월 동안 일했었는데 그때 어쨌든 결과부터 좀 그렇게 무모했던 게 됐었고 지금 보니까 야 진짜 혼자서는 쉽지 않다. 점점 더 어렵다라는 어렵지. 해보니까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맞아. 안 해봤으면 또 몰랐겠지. 여튼 오늘 우리의 그게 뭐냐면은 맛있는 데만 찾아간다. 인데 맛있어서 찾아왔다기보다도 어쨌든 그러니까 맛이 없다는 게 아니고 진짜 서울 시내 안에서 그래도 사업을 번창하고 계시는 사장님의 어떤 말씀도 듣고 장사나 카페나 커피 이야기도 같이 나누고 이게 주 목적으로 와서 오늘은 커피 얘기를 많이 안 했는데 맛이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동네에서 커피 맛집으로 이미 유명하고 디저트랑 빵이랑 손님 정말 많고 맛이 있으니까 당연히 많은 거고 어쨌든 오늘은 제가 커피 맛보다도 좀 더 풍요의 얘기들을 나눴다. 오늘의 어떤 얘기는 진짜 뭔가 앞으로의 우리 뭐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젊은 그래도 사장들이 보는 앞으로의 어떤 방향성 그런 것들에 대해서 대화 나눴다. 이 정도 주제로 잡으면 될 것 같아요. 후에 진짜 맛있어요. 분위기 좋고 친절하고 약순할지로 갈 일 있으면은 분명 들려보시면 좋습니다. 유튜브 보고 오면 서비스라도 빵이라도 하나 챙겨드릴 경행성과 혼웨이의 성공을 응원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불러주세요. 네. 저도 재밌었어요. 즐거웠습니다. 끝.